안녕하세요. 저는 계모에게서 자라 이제 의사가 된 아들입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진짜 엄마인 사람을 지켜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됐고 또 어떻게 그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긴 얘기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시고 저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 제가 부르니까 아빠가 돌아보셨어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 엄마는 잠깐 할머니 댁에 갔어. 그때 아빠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5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엄마가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방에 들어가 봤는데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요. 엄마가 쓰시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이라고 해서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언제요? 곧 올 거야.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엄마는 여전히 안 오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울었어요. 베개를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울었죠. 엄마가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술 냄새를 풍기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끔 혼자서 중얼거리시곤 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아빠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엄마는 정말로 안 돌아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유는 저 때문인가 보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혔습니다. 엄마는 결국 모두 떠난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언젠가는 버리고 간다. 그 상처가 정말 컸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아빠랑 단둘이 살았죠.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냉동식품으로 대충 때우고 그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뭐예요?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혼? 새로운 엄마? 싫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혁준아 들어봐. 좋은 분이야. 너한테도 잘해 주실 거고. 싫다고요. 저 엄마 필요 없어요. 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또 다른 엄마가 온다고? 그 사람도 어차피 나중에 떠날 텐데. 왜 자꾸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거야? 며칠 뒤 새엄마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키가 작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안녕. 나는 이미정이야. 앞으로 혁준이 엄마가 될 사람이야.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는데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웃고 계신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마음을 완전히 닫았거든요. 이 여자도 어차피 언젠가 떠날 텐데 뭐 하러 정을 주나. 아빠가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혁준이가 아직 낯을 가리네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새엄마. 아니, 미정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진짜 같았을까요? 그날 헤어질 때 미정 씨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로봇 장난감이었는데 제가 로봇을 좋아한다는 걸 아빠한테 들으셨나 봐요. 혁준아, 이거 받아.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서 아빠 손을 잡고 걸었죠. 뒤에서 미정 씨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저는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죠. 사진 찍을 때도 억지로 웃었고요. 새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첫날 밤 정말 어색했어요. 혁준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까? 아니요. 안 먹을래요. 그래? 그럼 나중에 배고프면 말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생각했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 하지만 새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식탁에 도시락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싸주신 도시락이었어요. 반찬도 여러 개고 밥도 곱게 눌러 담으셨고요. 혁준아, 도시락 싸뒀어. 학교 가서 먹어. 저는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어봤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더라고요. 계란말이도 있고 소시지도 예쁘게 썰어서 넣어주셨고, 그리고 작은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혁준아, 맛있게 먹어. 엄마가 그 글씨를 보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어차피 처음에만 이러는 거야. 나중에는 귀찮아질 거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새엄마는 계속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매일 다른 반찬으로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밤늦게 숙제한다고 불 켜고 있으면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혁준아, 우유 마시고 해. 안 마실래요? 그래도 놔둘게. 마시고 싶으면 마셔. 그리고 조용히 나가셨죠. 문도 살살 닫으시고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새엄마가 아무리 다가와도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밥 해주시면 안 먹고 말 걸어도 무시하고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한 번은 새엄마가 제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일부러 상을 엎었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죠. 새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달려오셨어요. 혁준아, 다쳤어? 저한테 다쳤는지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깨진 그릇보다 제가 먼저였어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는데 새엄마가 상처받은 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화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알겠어. 엄마가 치울게.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을 주면 또 버려질까 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 무서움을 분노로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반 아이들이 저를 놀렸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야, 혁준아. 너 엄마가 벌어먹인다며? 뭐? 너 친엄마 아니라 계모래? 우리 엄마가 그러시던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계모가 뭐 어때서? 하하, 진짜 엄마는 도망갔대. 너 버리고 말이야. 다른 아이들도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게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한지 알겠다. 친엄마도 안 키우고 싶어서 도망간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 말들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오, 화났네? 사실이잖아. 주동자였던 성민이가 더 심하게 놀렸어요. 너 계모도 나중에 도망갈걸? 너 같은 애 누가 키우고 싶겠어? 그 순간 정말 미친 것처럼 화가 났어요. 성민이를 붙잡고 때렸어요. 정말 미친 듯이요. 야, 우리 엄마 욕하지 마. 펀치가 성민이 얼굴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코에서 피가 났죠. 아! 성민이가 소리쳤고 다른 아이들이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안 도망가. 그때 제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새엄마를 우리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결국 선생님이 오셨고 저는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혼내셨어요. 김혁준, 내가 먼저 때린 거야? 네. 왜 때렸어? 쟤들이 엄마 욕했어요. 엄마 욕? 저한테 계모라고. 도망갈 거라고.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되지. 학부모님을 불러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부르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엄마가 이런 일로 학교에 오시는 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일 때문에 저를 버릴까봐 무서웠을까요? 왜? 부모님이 와야지. 제발요. 그냥 혼내세요. 엄마는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미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30분 후에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새엄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급하게 오셨는지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으셨고요. 안녕하세요. 김혁준 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준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새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혁준이가 먼저 때렸나요? 그게 먼저 때리긴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놀린 게 원인이긴 해요. 어떻게 놀렸는데요? 그게 계모라고 놀렸다고 하네요. 순간 새엄마 얼굴이 변했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그렇다고 해도 폭력은 선생님, 새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가정사를 가지고 놀렸다는 건데요. 그걸 그냥 참으라고 하세요. 그건 하지만 폭력으로 해결하는 건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만약 선생님 아이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 건가요?
담임 선생님이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때 새엄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네. 엄마 얘기 나오면 화나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새엄마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셨어요. 저 때문에 우신 건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네, 화나요. 그럼 앞으로도 누가 엄마 욕하면 때려도 돼. 어머니 그런 말씀을. 선생님 잠깐만요. 새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엄마가 책임질게. 누가 우리 가족 욕하면 참지 마. 그 순간 정말 목이 메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처음으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진심으로요. 엄마가 눈물을 참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혁준이 잘했어.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짜 엄마 손길 같았어요. 교무실을 나올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혼자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엄마가 달려갈게.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혁준아, 많이 속상했지? 네, 엄마도 속상해. 우리 혁준이가 그런 말 들어야 했다니. 엄마도 우시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저 때문에 학교에 와서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창피하긴 왜? 당연한 거잖아. 혁준이는 내 아들인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밥 해주시면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도시락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엄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혁준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구나.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일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시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감기 걸렸을 때가 기억나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엄마가 밤새 제 옆에서 간병해 주셨어요. 이마에 찬 수건 올려주시고 물도 떠다 주시고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엄마 주무세요. 괜찮아요. 안 돼. 혹시라도 열이 더 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정말 밤새 깨어 계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끙끙거리면 바로 일어나시고요. 다음 날 새벽에 열이 내렸는데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왜 우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빠도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혁준아,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해졌다. 아빠가 자주 하시던 말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아빠도 혁준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그랬어요. 엄마가 오신 후로 우리 집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저녁에는 셋이 함께 TV 보고 주말에는 같이 나들이 가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수학 문제 같이 풀어주시고 영어 단어도 외워주시고. 혁준아, 공부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줘서 재밌어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하자.
엄마는 꿈이 있으셨어요. 저를 의사로 만드는 게 꿈이셨어요. 혁준이는 똑똑하니까 의대 갈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믿어. 그 믿음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큰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퇴근길이셨죠. 오후 8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반 친구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혁준아, 큰일 났어. 왜? 너희 아버지 교통사고 났다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도 이미 와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혁준아,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어떻게 돼요?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다고. 우리는 밤새 기다렸어요. 수술실 앞에서요.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평소에 안 믿던 하나님한테도 빌었어요. 하지만 새벽 5시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유족분들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안 돼, 안 돼. 저도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을 잠깐 찾으신 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죠. 여보. 아빠가 엄마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혁준이를 버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당신 무슨 소리예요? 혁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대답하셨어요. 혁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게 아빠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혁준이는 어떻게 하려고? 계모인데 끝까지 키울까? 그런 말들이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걱정 말아요. 혁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어요. 아빠 월급이 끊어졌으니까요. 보험금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제 대학 학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시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셨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셨어요. 제가 말렸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 의대 안 가도 돼요. 안 돼.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혁준이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 아빠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엄마 꿈이기도 해.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엄마는 괜찮아. 혁준이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때 엄마 손을 봤는데 거칠어져 있었어요. 청소일 하시느라 그렇게 된 거였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인데.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혁준이가 뭘 잘못했어? 제가 아빠 친아들이 아니라서.
엄마도 고생하시고. 그때 엄마가 제 뺨을 톡 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은 없어. 엄마가 혁준이 낳은 거나 다름없어. 혁준이 없으면 엄마도 없어.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주신 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엄마는 밤늦게 청소일 마치고 오셔서도 제가 공부하는 걸 지켜봐 주셨어요. 혁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드신데. 엄마는 혁준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드디어 수능 날이 왔어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셨어요. 혁준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네, 엄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게. 시험장에 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엄마는 혁준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의대 진학이 가능한 점수가 나왔거든요. 엄마한테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엄마, 됐어요.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혁준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때의 기쁨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의대 합격 발표 날에도 엄마와 함께 확인했어요. 합격. 그 두 글자를 봤을 때 엄마와 저는 둘 다 울었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혁준이가 열심히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의대 합격도 못했을 거예요.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인턴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연주였는데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연주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상냥했어요. 저희는 병원 동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의국 모임에서 자주 만났죠.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연주가 말했어요. 오빠는 정말 성실해 보여요. 그래요? 네. 맨날 일찍 와서 늦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해졌어요. 몇 번 만나고 나서 연주가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 집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거든요. 별거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서 집에 데려갔어요. 엄마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혁준이 여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주예요. 예쁘네. 혁준이가 복 받았다.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음식도 잔뜩 준비해 주시고요. 연주도. 그때는 엄마한테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뭔가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연주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연주가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더라고요. 오빠네 집 아담하네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묘했어요. 그날 저녁 연주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연주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방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열어두는데 말이에요. 연주야, 뭐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었어요. 아, 잠깐만. 옷 정리하고 있어. 그때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 하고요.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오셨어요. 괜찮니? 무슨 소리야? 그때 연주가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연주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다쳤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는데 괜찮아요. 연주가 좀 예민하게 대답했어요. 평소랑 달랐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수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연주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그 계모 정말 거슬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연주가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진짜 냄새도 나고. 아니야, 일단 참을게. 계획이 있거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계모? 냄새? 그게 우리 엄마 얘기인가? 연주가 저를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오빠, 언제 나왔어?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야. 친구. 하지만 연주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연주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연주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하셔. 벌써? 좀 이른 것 같은데. 왜? 오빠 진심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셔. 한 번만. 연주가 계속 조르더라고요. 할 수 없이 승낙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연주네가 정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그날 엄마와 함께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연주 부모님이 이미 모든 게 정해진 듯한 분위기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연주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하셨는데 미소가 좀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우리 연주가 혁중 군을 정말 좋아해서요. 연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는데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이른 게 어디 있어요? 의사면 충분하죠. 연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미 다 정해진 듯한 톤이었어요. 다만 연주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혁중군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시죠?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엄마가 움직임을 멈추셨어요. 물을 들려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그러면 좀 곤란하네요. 연주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뭐가 곤란하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거든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요?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실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세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에요. 연주 어머니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혁중 군이 연주와 결혼하려면 그분과 연을 끊고 들어와야죠. 연을 끊는다고요? 네. 대신 우리 병원 부원장 자리를 주겠어요. 엄마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물잔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주 어머니가 계속했어요. 그런 좁은 집에서 사시니까 냄새도 나고요. 혼주석에 앉힐 수도 없고요. 그때 연주가 뭔가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사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엄마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혁준이 친엄마 사진이에요. 이분만 모시면 되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연주가 제 방을 뒤진 이유, 문을 잠그고 뭔가 찾던 이유, 계모 신분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연주야. 제가 연주를 봤어요. 응? 너 정말 더럽다. 연주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혁준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너희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일어섰어요. 우선 연주부터 얘기할게. 모든 걸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난달에 강남에서 정민이랑 만난 거 알고 있어. 연주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그것뿐이야? 삼성동에서 준호랑도 만났지? 대릴 사위 후보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연주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혁준아, 그건 아니야. 연우가 다 알려줬어. 연우는 연주 남동생이에요. 제가 알고 지내던 후배였는데 며칠 전에 모든 걸 털어놓았거든요. 누나가 오빠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려드려야겠어요. 연우가 그랬어요. 누나는 지금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다 대릴 사위 후보들이에요. 뭐? 부모님이 병원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오빠 방에서 뭔가 찾고 있었던 것도 약점을 찾으려던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사진 훔쳐간 것도 알고 있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계모라는 걸 약점으로 쓰려고 했지?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연주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연주 아버지가 버럭했어요. 야, 이 자식이 지금 뭔 소리를. 그 순간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연주한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짝 뺨을 때리셨어요. 엄마가 사람을 때리는 걸 처음 봤어요. 이런 년.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차가웠어요. 연주가 뺨을 붙잡고 있는데 엄마가 이번에는 연주 어머니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당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모욕을 줘? 어머니가 갑자기?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엄마가 정말 무서우셨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냄새 난다고? 혼주석에 못 앉힌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연주 어머니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내 아들이 당신 내 딸과 결혼 안 해도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은지 알아? 엄마가 정말 당당하셨어요. 연주 아버지가 일어서려는데, 아저씨, 제가 막았어요. 제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웃겼던 건 연주 아버지가 가발을 쓰고 계셨는데 엄마가 연주 엄마 머리채 잡을 때 같이 돌아간 거였어요. 가발이 삐뚤어져서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아저씨 가발 정리하세요. 그 말에 다들 연주 아버지 머리를 봤어요. 완전 망신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주를 봤어요. 너한테 이것저것 당한 건 참겠어. 하지만 우리 엄마를 모욕한 건 용서 못해. 혁준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너 같은 여자와 결혼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혁준이한테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덤빈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레스토랑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혁준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제가 엄마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엄마. 제가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혁준아. 저를 사람 만들어준 분이 엄마예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고요. 엄마가 우셨어요. 우리 혁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네, 엄마 덕분에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연주와 결혼했다면, 엄마와 연을 끊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 이후로 그 집안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연주가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우한테 들었는데 연준의 집안이 나중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확장하다가 빚만 늘어난 거였어요. 2년 뒤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의 제 아내인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연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엄마를 뵌 날, 수진이가 한 말이 기억나요. 어머님, 혁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다니. 정말 존경해요. 진심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죠. 엄마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하다. 혁준이가 복 받았어. 수진이는 엄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음식 준비하시고 엄마 생신 때는 깜짝 파티도 준비하고. 지금 저희 아이도 하나 있는데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갈 때 엄마 얼굴이 정말 환해져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연주랑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와 연을 끊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지난 설날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혁준이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맞아요, 어머님. 아버지께서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혁준이를 부탁한다고 하셨지. 네. 근데 아빠가 진짜 부탁하고 싶었던 건 엄마를 부탁한다는 거였을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혁준이
저에게 엄마는 한 분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평생을 지켜준 사람이요. 정말 그래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연주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돈만 쫓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요즘도 엄마는 일하세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거든요. 제가 말렸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엄마는 여전히 활기차세요.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었는데 수진이와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혁준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복 받았다. 이런 아들, 이런 며느리 만나서 엄마가 복 받으신 게 아니라 저희가 복 받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희가 복 받은 거예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혈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안아드리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엄마가 계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선택한 가족이 더 진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앞으로도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